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내적이라는 것은 벡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으로 두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벡터에서는 곱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곱셈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평면 벡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핵심이 돼요, 사실. 그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대학을 가서 이렇게 이과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개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자, 그림에서 그림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O에서 A까지 좀 화분을 옮겼죠. 그죠? 화분을 옮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힘을 이렇게 C를 매달아서 이 방향으로 당겼어요. 물론 이 방향으로 당겨도 물체는 A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죠? 근데 움직인 거리가 S만큼이에요. S만큼일 때 우리가 2를 얼마큼 했느냐 이렇게 옮겼을 때 1의 양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정의예요. 근데 물리에서 정의인데 이렇게 정의를 해요.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힘은 이렇게 줬지만 여러분들 화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실은 1의 개념을 따지려면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면 화분이 이렇게 옮겨갔다는 얘기는 일로 이동을 했죠. 그 이동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얼마큼 작용했는지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F라는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실제로는 화분이 옮겨간 이동한 그 방향으로 힘은 여기서 보는 요 화살표로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F라는 이 벡터는 지금 이 빨간색 두 개의 벡터의 합이죠. 그쵸? 이 두 개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F라는 힘은 이 힘과 이 힘의 합이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F라는 힘은 이동 방향으로 봤을 때는 화분이 이동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요쪽 벡터 요쪽 그러니까 지금 체크한 벡터로만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화분에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F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써볼게요. K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S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K 벡터 이렇게 S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리고 좀 더 써보면 이 K 벡터의 길이는 이 벡터의 길이 그러니까 F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F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의 길이는 벡터로 표현하면 요 S의 길이는 벡터로 표현하면 OA 벡터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코사인 세타 값이 실제로 뭐예요? 이 세타 값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F 벡터의 크기분의 K 벡터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FF 약분돼서 K 벡터가 나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K 벡터를 F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가 얘니까 약분 얘 남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좀 더 예쁘게 써보면 F 벡터의 길이 곱하기 OA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이제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길이가 F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의
사이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양을 잘 보면은 이 빨간색이 힘의 크기죠. 힘의 크기 곱하기 OA 벡터의 길이는 이동한 거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쵸? 요 값 있죠. 요 값.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OA 벡터랑 OA라는 벡터랑 F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1의 양으로 정의를 해줘요. 수학에서는.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끌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B라는 벡터가 있고 A라는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의 내적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을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수학적으로 일단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운데 점으로 표시해요. 이렇게 벡터의 내적은 B 벡터의 크기가 있었죠. 그죠? 이쪽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는 이동한 거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돼요. 두 벡터의 내적은 각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의 사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이쪽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적인 상황,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게 그러니까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많이 그런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일의 양에 대한 거를 수학적으로 개념화한 게 내적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다시피 많이 사용이 되겠죠. 공학에서. 그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정의가 잘 됐죠. 그러면 한번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밑에 보면 두 벡터 중에 하나가 0이다. 0이라고 한다면 두 벡터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적은 이쪽 값이 둘 중에 하나 0이 될 테니까 당연히 내적 값은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 두셔야 될 점은 이 내적 값 있죠. 이 내적 값은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 두 개를 연산시켰는데 그 연산한 값이 다시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실수죠. 크기니까 길이니까 얘도 크기고 코사인 세타 값도 어떤 실수값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벡터의 내적은 항상 어떤 실수값이 나와요. 이게 조금 알아두셔야 될 점이에요. 당연한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설만을 내리죠.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H라고 둔다면 있죠. 이 사이 요 사이 길이 있죠. 이 사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 벡터의 크기 있죠. 이 A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적의 개념은 일의 양을 구하는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잘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마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을 배우면서 삼각함수를 좀 배웠으면 이 내용이 뭐 쉬울 텐데 삼각함수를 안 배우고 온 학생이 있다는 가정하에 교과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세타 값이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랑 90도에서 180도 그러니까 둔각일 때랑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오케이?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공식 자체는 이렇게 외우고요. 오케이? 그리고 코사인 이 세타 값이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90에서 180 사이 그러니까 둔각일 때만 코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그걸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공식 하나로 다 되겠죠.
그쵸? 이 세타가 90도 이하든지 이상이든지 여러분들이 다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삼각함수를 제대로 안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세타 값이 90도보다 커질 때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아는 학생은 그냥 스킵하셔도 좋아요. 이게 둔각일 때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여기 세타가 둔각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요. 뭐 그림을 좀 할 수 없이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세타가 되잖아요, 둔각. 그러면 이쪽으로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면요, 이쪽 각은 어떻게 됩니까?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90이 넘을 때는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을 이 파란색 부분으로 그려야 돼요. 이쪽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오케이? 예각일 때는 그냥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했으면 됐잖아요. 세타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은. 그죠? 근데 이게 세타 둔각일 때는 그 반대편 각 있죠. 180도에서 뺀 각. 그 뺀 각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벡터는 처음에 여기 A 벡터가 있었고 쭉 벡터는 B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코사인, 자, 둔각일 때 세타 값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로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대신에 앞에다가 꼭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둔각일 때는. 지금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외우세요. 이렇게 코사인 세타 값이 이 세타 값이 90도 이상이다, 그러니까 둔각이다, 그럴 때는 180에서 그 세타 값을 빼요. 그쵸? 180에서 이 둔각 세타 값을 빼요. 그러면 이 각은 당연히 예각이 되겠죠. 예각으로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그 세타를 180에서 뺀 다음에. 그래서 코사인을 계산하면 돼요. 예각으로 만든 다음에 코사인을 계산하면 되는데 단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서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 분의 요 길이 있죠? 여기는 뭐 K라고 둘게요. 요 길이 K.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90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한번 그러니까 세타가 둔각이다. 세타가 둔각일 경우에 내적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배운 대로. 내적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A 벡터 원래 정의는 각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그랬는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둔각인 경우니까 어떻게 계산돼야겠어요? 배운 대로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위에서 그림에서 보면 보세요. B 곱하기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이쪽이 180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B의 길이 곱하기 요 코사인 세타 값을 하면 요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요거를 하면 요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 길이 곱하기 a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a 길이. 근데 내적의 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얘기지. 그림적으로 보면. 자, 정리할게요. 자, 이쪽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둔각일 때는 내적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오케이? 다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게 되는 거죠. 그림적으로 보면 둔각일 때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맨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오케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둔각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한다는 법칙만 좀 알고 있으면 내적의 정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적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리합니다.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근데 이 세타 값이 90도 이하일 때는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게 둔각일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이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바뀌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둔각이 돼버리면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는 똑같고.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A 벡터 색깔이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하면 각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죠. 근데 세타 값이 지금 30도네요. 그렇죠? 그럼 A 값이 여기서 3이라 나왔고 A의 크기가 B의 크기가 4라 그랬고요.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쵸? 6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둔각인 경우도 계산 한번 해봅시다. A 벡터, B 벡터 내적은 각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인데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꼭 붙여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가 아니라 예각으로 만들어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붙이는 대신 예각으로 만들면 180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게 60도죠. 그죠? 이 60도라는 것은 180도 빼기 120도가 되는 거예요. 120도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노트 한 번 볼 텐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길이,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 당연하죠? 자, 왜 그럽니까? 자, A 벡터 내적 A 벡터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인데 두 벡터의 사이각은 0이 되죠. 같은 벡터니까. A 벡터랑 A 벡터 두 개의 사이각이 없죠. 0이죠. 근데 코사인 0은 1이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참고로 여러분들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표를 좀 그려볼게요. 자, 사인 0은 얼마입니까? 0이고요. 얘는 2분의 루트 1이에요. 자, 사실은 2분의 1과 똑같죠? 2분의 루트 1. 2분의 45도는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 90도는 2분의 루트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얘는 그러니까 2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2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꾸로 가면 돼요.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4,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0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는 뭐 여기 0이 되고요. 여기 좀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3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여기 1이 돼요. 그 다음에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굳이 조금 뭐 공식을 이거는 외워야 되고요. 꼴이 여기 루트 3 곱한 꼴이에요. 이렇게. 그럼 3분의 루트 3이 제곱이니까 3분의 3이니까 1이죠. 여기도 루트 3 곱하시면 돼요. 뭐 굳이 외운다면 이렇게 외우실 수는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게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설명하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건 좀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